젊었을 때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참 단순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말솜씨가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끌렸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 곁에 앉고 싶었고 그런 사람과 친해지면 어딘가 으슥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기고 보니 그 기준이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말없이 묵묵하던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겉모습이나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그리고 평소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진짜 사람됨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외양으로 판단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외양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게 된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얻어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통찰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유형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요라고 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끌렸다면 지금은 조용하지만 진실된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 보였다면 지금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유 7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0이 넘은 한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분에게는 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늘 중심이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늘 듬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반면 평소 말수가 적어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지인이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힘들 때 보탰어.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진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요. 젊었을 때는 말의 힘에 쉽게 설득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 약속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면 점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행일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신뢰도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만남으로는 알 수 없고 오랜 세월 그 사람을 지켜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은삭궁,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진다. 차라리 중심을 지키는 것이 낫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말은 적지만 무겁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60대를 넘기며 가장 분명하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실천이 진짜라는 것.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말보다 행동에 감동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만남 뒤에 묘하게 피곤함이 남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오랫동안 활발하고 사교적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화제의 중심이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이상하게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은근히 비교하는 말도 섞여 있어서 만남이 끝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화제도 없었고 그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친구랑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젊었을 때는 자극과 흥분이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그 자극 뒤에 따라오는 긴장과 경쟁,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거나 은근한 비교 속에서 위축되는 관계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있을 때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편안한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사이. 그런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자극보다 평온함을 우선해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자극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곁을 채울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70살의 한 남성은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환영받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이 막히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잘 나갈 때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곁에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동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작은 도움을 주고 가끔 안부를 묻고 힘든 내색을 하면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였어요. 화려한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시절에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위기와 갈등, 손해를 보는 상황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보답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맑은 날 친구, 비 오는 날 친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맑은 날에는 누구나 함께 산책할 친구가 많지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와줄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진정으로 깊은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닙니다. 그런 사람의 그릇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법정 스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다. 평온할 때의 친절은 누구나 베풀 수 있지만 공경 속에서의 의리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답 속에 누가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이미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이 바뀝니다. 능력보다 작은 배려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76세의 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다가와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며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분의 하루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도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친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것. 그런데 이 작은 배려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화려한 능력이 반드시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늘 어딘가 불편합니다.
반면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마음 씀씀이가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배려를 받을 때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일 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능력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지만 배려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친절이 큰 은혜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 거창한 도움보다 일상 속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는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베푸는 배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곁에 작은 배려를 잘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뒷말이나 소문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험담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0살의 한 여성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동네 모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그 집 아들이 어떻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서서히 그 모임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종종 그 사람 내면의 불안과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수록 점점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험담은 그 순간에는 흥미진진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자불변, 변자불선. 선한 사람은 말로 다투지 않고 말로 다투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결국 자신의 허물도 드러내는 입이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과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관계를 멀리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예전처럼 함께 맞장구 치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합니까? 그 답이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무시하는 말투, 은근한 무시, 배려 없는 행동에도 원래 저런 사람이려니 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기며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오랫동안 한 친구와 어울려 왔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은근히 그분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넌 그것도 모르냐, 넌 옛날부터 그랬잖아.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듣고서야 그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런 무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로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 이미 자존감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자존감까지 깎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말투,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은 이후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평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던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굳이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익숙해진 무시나 가벼운 대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한때 자신에게 유독 친절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이 그저 고맙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절에는 늘 어떤 목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정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친절 뒤에 뭐가 있는지. 반면 또 다른 지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갑지 않았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 아플 때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끓여 가져다 주는 것. 그 사람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계산된 친절과 진심 어린 관심은 짧은 만남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산된 친절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보답이 없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반면 진심 어린 관심은 아무 보답이 없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 진심은 종종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꾸밈없고 소박한 모습 속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드러난다. 짧은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 진심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60대를 넘기며 갖게 되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이 시간의 눈입니다. 짧은 순간의 인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화려했지만 결국 사라져간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 속에 여러분이 살아오며 배운 가장 값진 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되는 것,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좋아지는 것, 어려울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배려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 체력,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함에 끌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말에 쉽게 설득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만남과 이별, 배신과 신뢰, 위기와 평온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과정이다.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좋을 때의 친절이 아니라 어려울 때의 의리를 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결국 마음으로 기억된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따뜻함, 배려, 진심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노년은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시기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과 깊이 있게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노년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작은 배려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사람은 겉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인생이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세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